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 인하에 반대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적이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말 내쫓아야 될 이런 집단이죠. 자, 우리나라 법인세율 25%입니다.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자, 정말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될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계속 잡겠다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자, 지금 부자 감세라라는 정말 기만적인 논리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자,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속내,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사설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법인세 인하 막무가내 반대하는 야당, 벌써 총선 겨냥하나. 자, 이런 제목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에 한사코 반대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부한 채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친 듯한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 이퀄 초부자 감세라는 구호 외에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우이독경식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착잡하기 그지없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분석과 보고서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등의 연구도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 법인세를 부자 감세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한 논리죠. 아니, 법인이 개인입니까? 법인이 어떻게 부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단순 무식하게 나누고 보는 이런 민주당식 논리 너무나 시대착오적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세워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정권이 바뀐 지금도 거대 야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OECD 국가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곳은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6개국뿐이다. 법인세 역주행의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OECD 평균 3.0%보다 1.4배 높아졌다. 아니, 법인세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전 세계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최근 5년 동안의 법인세 비율 상승폭은 OECD 평균의 6.5배에 달했다. 자, 이렇다 보니 글로벌 경쟁사보다 매출, 자산, 시가총액이 뒤지는 국내 기업들이 훨씬 높은 조세 부담을 떠안았다. 자,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인데, 자, 미국 인텔 8.5%의 3배, 애플 13.3%의 2배였다. 자, 이 법인세 부담률만 보면,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가지고, 아니, 똑같이 지금 경기에서 막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데, 아니, 자국 선수 어깨 위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얹어주고 시작하라는 이런 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세 인하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아니, 스스로 우리나라 기업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넘어서. 자,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자 감세 논리는 선동적이고 기만적이다. 기업 소득을 향유하는 실체는 법인이라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주주, 종업원, 채권자, 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 법인이 곧 부자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KDI도 얼마 전 법인세 감면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자 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니, 법인세 부담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죠. 아니, 세금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당연히 뭐 R&D라든가 설비 투자에 써야 될 이 돈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전쟁이죠. 자, 대만, 미국, 유럽 전부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 반도체 법안 계속 통과시키면서 지금 전폭적으로 반도체 정말 주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투자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 세금 깎아주는 겁니다. 각종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 공제, 엄청나게 세액 공제 비율을 늘려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게 그 법안의 핵심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올해 처음으로 대만이 지금 1인당 GDP 한 35,000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대만에는 노조 파업이 없죠. 그리고 법인세 폭탄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 반도체 IT 기업들에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자, 어느 정도인가? 자, 대만의 법인세 몇 프로냐? 최고 세율이 20%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인세 25%지만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까지 올라갑니다. 자, 벌써 세금에서 7.5%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차이죠. 자, 이뿐 아니라 대만은 최근에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반도체 기업이 R&D 또 설비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세액 공제를 기존의 15%에서 25%까지나 높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이 법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 이게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길이다라는 것이죠. 뭐 이뿐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유럽 연합까지 뭐 이 반도체 분야 투자 엄청나죠. 자,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 8월에 미국의 뭐 반도체법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도 물론 뭐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지금 뭐 2,800억 달러니까 거의 366조 원을 투자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 기업에 대해서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 내용이 또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30억 유로가 투입되는 유로 반도체법 여기에 합의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이 세액 공제 비율 또 투자 지원해주는 내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사활을 걸고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겠다? 이건 뭐 하자는 거죠? 아니, 이건 대한민국을 작정하고 망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죠. 자, 민주당이 이것만 반대하느냐?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취지인데, 아니, 그럼 유럽연합, 미국, 대만 다 바보들입니까? 자, 이 반도체 특별법도 대단한 게 아니라 뭔가 반도체 다른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뭔가 세제 지원, 행정 지원을 해주자라는 이런 취지죠. 그래서 뭐 공장 만드는데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인력 공급이 항상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 그 인재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뭐 유학파들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뭐 증원하는 문제. 자, 이뿐 아니라 뭐 시설 투자액의 20% 세액 공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자체에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년간 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 지금 안팎으로 아주 위험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습니다. 뭔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 수도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라도 줄여줘서 뭔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물꼬를 타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막겠다. 자, 지난 5년간 이 대한민국을 망쳐놨던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민주당 세력이 아직까지도 이 국회의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아직도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것인지 정말 이런 민주당 다음 총선에서는 정말 반드시 쫓아내야 될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